여러분들의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전 내 멋지게 살고 싶은 30대 여성이에요. 남들에게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평범한 여성입니다. 문득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멋진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풀어내면서 훌훌 털어버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철없기도 했고 아무것도 모르기도 했던 저는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답니다. 가정 환경도 불우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을 하루하루 만나면서 푹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지 않는 저를 시댁에선 크게 반대를 했고, 지금 같았으면 그 마음을 꺾기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무작정 결혼이라는 걸 밀어붙였죠. 대학도 안 나온 네가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할 것 같니? 우리 아들이 잠깐 지금 뭐가 쉬어서 그런 거지. 네가 가당키나 하냐고. 어머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님이랑 준성 씨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잘한다고 되냐고 이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니까짓 게. 하여튼 너랑 준성이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미래랑 저 허락해 주세요. 미래한테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아빠 없이 컸잖아요. 네? 너랑 애랑 같니? 너 얼마나 신세를 망치려고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얘랑 결혼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가정 형편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며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고, 사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던 찰나 남편의 집이 부도가 났어요.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시댁은 잘못된 계약건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업이 기울자 시어머니 또한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지쳤다는 듯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딱히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많이 양보해서 내린 결론이었죠. 저도 남편의 집안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남편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너 반대할 이유도 딱히 많이 없을 거야. 지금 상심이 크시긴 한데 그래도 나랑 네가 옆에서 힘이 되드리면 낫지 않을까? 지금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 너랑 내가 힘이 되드리자. 우리가 힘이 될까? 어머님 가뜩이나 마음에 안 좋은데 나 보시면 더 화나시는 거 아니야? 사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의지가 되게 해드리면 널 다시 보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한편으론 철이 없다고 느꼈지만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싶은 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이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말에 그대로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어머님께 제가 막상 얼굴을 디밀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저를 보면 혈압이 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친절은 아니었고요. 준성이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고 뭐 할 건지 생각은 해봤니? 아니 너의 친정은 너 공부시킬 형편이 아예 안 되었던 거야? 참, 아유, 말해봤자 뭐하니? 어차피 이미 허락한 결혼 두고두고 살면서 다 갚아라. 결혼하고 공부 좀 해볼까 해요. 짬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준성 씨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공부? 너 괜한 학비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서라. 그럴 생각이면 공장이든 뭐 마트 캐셔든 닥치는 대로 해. 알겠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꼴은 못 봐.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하란 말이야. 뭐든 내 말 명심해.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저에게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사는 형편 때문에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저 역시도 그럴 생각이었기에 시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일을 해서 얼른 시댁을 일으키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참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가의 형편 때문에 호화스러운 결혼식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식 부부가 되었고 전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도와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라도 시작해서 그래도 어머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처음 반대했던 그 모습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뭐 하나 하더라도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저 깔보고 무시했고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공부한다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그리고 나 같은 베테랑들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침체기인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격증을 딴대? 참나. 준성이가 이거 따라고 하냐? 너랑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도 어머님 도와서 뭐라도 하려면 자격증부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빨리 어머님 다시 부동산도 시작하죠. 내가 부동산 시작해도 너랑 할 것 같니? 참 꿈도 야무지다.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랑 준성이 결혼 허락한 건 그냥 준성이가 널 하도 좋아하고 나도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뺄 바엔 그냥 시키지 않은 마음으로 시킨 거니 오해하지 마. 알아요. 그래도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저랑 적성에 맞는 것도 같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이게 나를 보더니 보는 눈만 높아져서. 마트 캐셔나 공장 들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으라니까 허튼 짓 하고 있네. 시어머니는 늘 차가웠어요.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님에겐 통하지 않자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꿈이 생겼죠. 부동산 자격증을 따자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격증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제 빨리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늘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터라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고 나이도 어리고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은 수월했어요. 그래도 시험에 붙어서 다행이다. 그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취직해야지. 그래야 경력도 쌓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곳저곳 이력서 넣고 있어. 그래도 연락은 자주 오는 것 같아. 어머님은 부동산 언제 다시 시작하신대? 그건 모르지.
아무래도 조만간 하실 것 같긴 한데 자금이 부족해서 뭐 당장 다시 차리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빨리 도와드리자. 엄마가 평생 나만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해하지? 혹시라도 싫으면 얘기해. 아니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곤 하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 봐야지. 걱정하지 마. 잘할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같이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도와주자고 했고 전 흔쾌히 허락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아무리 쌀쌀맞은 시어머니이지만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도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일을 알아보기 시작할 즈음 남편도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이제 네가 취업할 거고 나도 아무래도 미래까지 본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 그만뒀어. 어때? 어? 갑자기? 아니, 그래도 어머님도 일을 안 하시는데 내 벌이로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걱정 마. 우리 집엔 이런 피가 흐르고 있어서 분명 한 번에 붙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좀만 고생해줘.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믿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력을 쌓기 위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동산 관련 많은 일들을 배웠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전 일을 배워나갔고 나이도 어렸지만 정말이지 시기 좋게도 매번 좋은 손님들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저를 참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본급의 인센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늘 인센티브로 사회초년생의 월급 이상을 벌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무시할 것 같다며 또 화를 내더군요. 그냥 시어머니는 저라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싫은 거라고 확실해져만 갔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너 준성이 밥은 잘 챙겨주고 다니는 거니?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내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때는 집안일이랑 일이랑 딱딱 미스 안 나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한 가지만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내 말이 틀리냐? 아침부터 계약건이 많이 있어서요. 꼭 계약을 해야 하는 거여서 제가 요즘 들어 미처 신경을 못 쓰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부동산 일해봐서 아시잖아요. 무조건 고객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걸. 그래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참 잘 아시는 분이. 뭐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이게 어디 이제 좀 이 어깨에 발 좀 뒤졌다 하는 애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네가 언제까지 거기 회사를 잘 다닐 것 같아? 다 시기를 잘 타서 그래, 알아? 뭐 없을 것 같으니라고. 준성이 자격증만 따봐. 니까지 거보다 훨씬 많이 벌지. 너 기세등등 하지 말아라. 넌 아직 멀었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 전 여기 일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말씨름할 힘도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았고 순간 고민이 되더군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제서야 내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해서
혹시나 경력이 단절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이렇게 생각한 게 무색할 만큼 회사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임신이란 큰 이슈도 쉽게 받아들여 주셨던 거죠. 전 2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얼른 이 일을 신랑한테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 많이 해주기로 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긴 어때? 임신? 좋지 뭐. 그래도 너무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빨리 생긴 거 아닌가? 너 나이도 어린데 괜찮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엄마가 없이 커서 내 아이가 생기면 진짜 꼭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거야. 너무 기대되는걸? 그래 뭐 네가 좋아하면 된 거지. 어쨌든 축하해. 엄마한테도 천천히 얘기하는 걸로 해보자. 엄마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 그리고 나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어쨌든 알겠어. 뭐 우리한테 온 축복이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생각보다 남편은 저의 임신 소식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약간 기운이 빠졌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어머니에겐 알리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웬 여자분이 오셔서 오피스텔 자리를 보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자리도 보여드리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손님이 계약한다는 말에 들뜬 마음에 오피스텔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남자친구랑 동거할 집이거든요. 일단 바로 설명할게요. 신축이라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머, 그러세요? 다른 곳 더 안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같이 사실 거면 여러 군데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요. 딱 좋아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곧 결혼도 할 거라 일단 이 정도 크기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시원시원하게 계약을 바로 한다는 말에 얼른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어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이렇게 계약도 일사천리로 잘 되고 나니 뱃속 아기가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난 뒤에 시어머니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니 시어머니는 당장 애를 지우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있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애 지워라.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임신이냐? 지금은 일하면서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지. 애 낳을 군번이나 돼? 애를 지우라뇨. 어머님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당신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엄마 말도 맞지 뭐. 사실 당신이 돈 벌어도 당장 애 낳고 일을 쉬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 엄마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나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애를 키워? 우리 형편도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렇다고 애를 지우라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니? 어머님, 저 애 못 지워요. 너무들 하네요, 정말. 어떻게 본인들이 핏줄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불륜해서 가진 아이도 아니고 축복받아야 할 아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남편은 난감하다는 듯이 본인 엄마만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며 생각이 잠긴 듯 보였어요. 가족의 불우함으로 자란 저는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 아이한테 극도로 미안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더욱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아이를 지키며 열심히 일을 해나갔어요. 일을 하면서 바쁘고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아이와 만남의 순간을 떠올리며 기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많이 느꼈지만 태어날 아이를 보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도 많이 느꼈어요. 요새 외박도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바쁜 거야? 당신 아무리 바빠도 외박하는 일은 없었잖아. 요즘 미묘하게 이상해? 뭐가? 그냥 바빠서 그래. 피곤하기도 하고. 너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얼마나 예민한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스트레스 받게. 그래, 너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남편한테 따지고 들려거든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요, 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희가 요새 바쁘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아, 두 분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됐어, 여보. 알겠으니까 저녁이나 먹을 준비해.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주 저것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유세지 유세야. 나 때문에 부동산 공부하게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에게 공부에 대해 물어볼라치면 어머님은 저의 대화를 차단하셨어요. 저도 뱃속 아이 때문이라도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화를 삼켰고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임신 내내 단 한 번도 남편의 케어를 받지 못한 채 임신 기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때 당시엔 저조차도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따질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나오면 내가 아는 남편은 무조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저희 아이는 예정일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와보지조차 않아서 서럽더라고요. 아니, 형부 어떻게 와보지도 않아? 너무 갑작스럽게 애가 나왔다지만 진짜 너무한다. 언니 괜찮은 거야? 가뜩이나 언니가 가족이 누가 있다고. 이런 날엔 더더욱 있어줘야지. 그 시어머니는 왜 또 안 와? 지 손주 안 보고 싶은가 보지? 아우 답답해. 뭐 그런 집안이 다 있어? 갑자기 애가 나왔으니까 뭐 바쁘겠지. 조리원 끝나면 실컷 볼 텐데.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모가 최고네. 지혜 태어나는 거 말고 바쁜 게 뭐가 있어? 언니도 하여튼 진짜 답답하다. 어쨌든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아기 너무 예쁘더라. 다행히 동생이 옆에 있어줬고 전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신랑은 바쁘다는 전화만 할 뿐 딱히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조리원에서는 저 아이 케어가 제일 중요하니 전 아이와 제 몸 회복에 힘을 쓰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았다며 저와 친하게 지낸 사수 언니가 조리원 방문을 해주었더라고요. 오랜만에 회사 사람도 만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었고 사수 언니는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다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혼절할 뻔했지만 이제서야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더군요. 전 애써 그 사수 언니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며 언니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예정날보다 하루 더 앞당겨서 아이와 함께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거니까 당장 이 문 열어요. 안 그러면 저도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열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도착해서 안방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빼고 없더라고요. 네, 사실 사수 언니가 해줬던 얘기는 몇 달 전 제가 계약한 그 오피스텔 손님이 제 남편의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모든 게 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갑작스레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었어요. 사수 언니는 우연한 계기로 그 상가 건물 CCTV를 보다가 제 남편을 계속 발견했고 그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계속 보았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끼는 동생이니만큼 저에게 가감없이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제서야 모든 앞뒤가 착착 맞기 시작하더군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준성 씨 이미 살림까지 다 차렸던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알면 됐다. 그렇게 눈치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진작 너흰 헤어졌어야 해. 준성이도 너랑 결혼하겠다더니 뭐 얼마 못 살고 그새 저렇게 마음 편한 거 봐라. 너희는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알겠니? 나 원망 마라. 너네 인연이 여기일 뿐인걸. 그리고 지금 준성이가 만나고 있는 애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 줄 아니?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제가 순순히 두 손에 이혼 서류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처음 보여주는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곤 곧 화색이 돌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말이죠. 그 미소를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넌 게임이 안 되겠냐? 그래, 잘 생각했다. 뭐 지저분하게 끝낼 일 있니? 너 가족도 없으니 그애 벗삼아서 살렴. 우리 준성인 깨끗하게 놔주고. 이미 새 살림 차리네. 닷해서 뭐 할 거야? 그냥 네 복이다 생각해. 알겠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진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인데. 애도 네가 키워. 우리 준성이 혹 달리면 되겠니? 기어이 낳지 말란 거 네가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기쁜 음성 사이로 뒤이어 제가 가져온 노트북을 켜서 보여드렸어요. 조용히 그 기쁜 얼굴 앞에 노트북을 들이미니 그 어머님 얼굴이 굳으시면서 오금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 자리에서 깔깔대고 말았답니다. 아주 고소했거든요. 왜 갑자기 굳었네?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줄 알았어? 아니 이혼은 할 거야. 근데 당신이랑 그 새끼 가만 안 둬. 당장 전화해서 내 앞에 오라고 해. 내가 어떻게 족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감히 날 능멸해? 봤지 여기 노트북에 상간녀랑 당신 아들 버젓이 오피스텔 들락날락하는 CCTV. 그리고 이 집 내가 계약 성사시킨 거야. 몰랐나? 이미 결혼할 거라고 하는 녹취까지 다 되어 있고 당신 아들 빼박에 불륜남이 돼버렸네.
조용히 이혼시키려고 했다가 큰 싸움 나게 생겼어. 이제 나도 안 참아. 우리 딸 내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불러다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리란 말이야. 안 그럼 나도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악을 쏟아내자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하루 먼저 퇴원했냐며 묻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가증스러워 뺨따기를 날리고 그 집에 있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뿌려댔습니다. 제가 물을 뿌리고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 물벼락을 맞아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그 꼴도 우습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본데 없이 크니까 하는 짓도 아주 천박스러워서. 너 지금 나한테 물 뿌린 거야? 이년이? 여보, 진정해. 아니,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진정하고 자기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몸조리? 네가 내 몸조리 생각했으면 이랬겠니? 나 이판사판이야. 무서울 것도 없어. 두고 봐. 네 거 다 뺏을 테니까. 그리고 니네 연놈들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닐 줄 알아. 알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날 능멸하고 무사할 줄 알아? 하여간 애미나 아들이나 인성은 똑같아요 아주. 어디 한번 이제 너네 망신당할 준비나 해.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할 줄 몰랐지? 전 선전포고를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일단 제가 할 것은 법적으로 응징하고 최대한 얼굴 못 들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었으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수 언니가 가져다 준 CCTV 파일이며 그때 그 고객과 계약할 당시 녹취본이 다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대로 변호사님에게 갖다 드렸고 변호사님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친권 양육권 또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싹 다 걸어 주었어요. 그리고 전 또 하나 추가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였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시집오네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너 진짜 많이 컸다.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갈 데 없던 걸 받아줬더니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아들이 바람난 건 너 탓인 거야. 알겠니? 애 낳으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지 몰랐네.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바람이 내 탓이라고? 당신 아들 교육 그렇게 시킨 본인 탓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내 탓이래? 그동안 내가 이래서 생활비 된 건 생각 못하고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선처 없고 용서 안 해. 어디 한번 위자료 탈탈 털려서 정신 단단히 차리게 해줄게. 어리고 아무도 없다고 무시했지? 이제 무서울 거 없는 엄마라 이거야. 알겠어? 어디 한번 그렇게 주둥이 터는 거 법정에서도 해보시지요. 어떻게 되나? 제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르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다나 어쨌다나. 아니 전 진짜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이거 다 기록에 남을 텐데, 네? 제발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그리고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다 가지고 있어. 어디서 위자료 안 내려고 수작질이야?
당신들 그렇게 행복할 땐 난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뒤통수 맞았는데 나보고 치아해달라고? 당신이랑 불륜한 불륜남을 원망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난 하던 대로 모든 걸 진행할 테니까. 아주 다 끝장날 줄 알아. 너희 셋 모두. 아, 능력이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뻔뻔한 놈이었네. 내가 진짜 못 살아. 괜히 유부남을 건드려선.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게 뭐야. 그렇게 소송은 계속되었고 아이를 낳고도 한 번도 오지 않은 것, 조리원에도 와보지 않은 것들이 계기가 되어 양육권 친권을 박탈당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작이 되었던 거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한 뒤 이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이라는 법적 처벌이 떨어졌어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이혼을 취하해달라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남편은 오갈 데가 없어졌고 그마저 저를 붙잡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나 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너한테 모질었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해줘.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처럼 애도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참아주라. 제발 부탁할게. 너한테 못할 일이지만 진짜 딱 눈 좀 감아주라.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네가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나 나한테 잘해준 거 그거 하나 보고 참았어. 근데 난 바람은 못 참아. 그리고 너네 엄마 그 뻔뻔한 태도 이제 질린다. 엄마 없이 자라서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너희 엄마한테 난 어쩌면 떼놀까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지. 이제 끝이야. 난 새 출발할 거야. 알겠니? 지겨워. 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진 말 하지 마. 내가 네 마음을 모를까 봐 그래?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네. 언제적 얘기를 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알겠니? 이제 나락 한번 타봐. 1년이 좀 안 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증거물들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결국 둘은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전 좋은 집을 구해 딸아이와 살 집을 마련하였고 6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하여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낫겠다 싶어 드디어 부동산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경기를 좀 타다가 이게 천직인지 몰라도 정말 부동산 하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점은 눈으로 보고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것,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딸아이가 6살이에요. 심적으로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엄마가 되는 게 뭔지 그렇게 약하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든지 진취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바뀌게 된 다음부터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고
앞날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지 이제 막 2달 차 된 여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망설이지 않고 갈라섰어요. 사랑한다며 결혼하자고 했을 땐 저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실망스러웠고 결혼을 괜히 했다 싶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더 이상 저에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힘들게 결혼식을 올린 만큼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변한다고 식을 올리기 전부터 들어온 말들이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의 말이 전부 다 옳다는 걸 결혼 이후에서야 알 수 있었죠. 저희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의 행동으로 절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의 직업이 더 좋아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특히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마음이 배신감과 증오심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안 좋은 감정들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힘들게 식을 올린 만큼 서로 좀 더 이해해주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억 안 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왜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나도 받아들일 텐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바뀐 당신의 행동이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글쎄, 나도 당신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지 않은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노력한다고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살면서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하러 힘들게 맞춰 나가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는 거야? 당신은 결혼이 장난이었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 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갈라서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책임해? 당신은 양가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고 싶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 줄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도 기본적인 건 지켜줘.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웃으면서 살면 좋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야. 결혼이 애들 장난은 아니지. 그렇다고 억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서로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다른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어? 내가 너를 대할 때의 안 좋은 감정들은 점점 더 커질 뿐이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거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할 필요 있어? 나는 당신과 최대한 좋게 정리하고 싶어.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었는데도 결혼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어. 당신이 아니면 앞으로 살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정리하자고 하면 끝이야?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나랑 이혼할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 양가 부모님께 당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모두가 수용했을 때 도장 찍을 거야. 내가 물건도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이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저와 왜 헤어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혼 문제인데 그냥이라는 답은 저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양가 부모님께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대로 양가 부모님께 본인이 직접 말을 하겠다고 저에게 확실한 의사를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날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느라 너무 힘이 들었는데 어떠한 예고도 없이 시부모님이 늦은 시간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니?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온 거니? 간단하게 할 말만 하고 돌아가마. 건우가, 너도 자리에 앉아야지. 나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먼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할 말 끝나면 알아서 나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부모 속 다 뒤집어 놓는구나.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방해만 되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쩜 사람이 저리 답답한지. 당신이랑 살아온 인생이 아깝다. 저 인간이 원래 좀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네가 이해해줘라.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내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급하게 온 이유는 너희 둘의 관계 때문이다. 대충 듣긴 했는데 지금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서?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 받는 피해도 적어지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다. 이혼이 너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가 상처도 덜 받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온 거니? 너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이 사람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온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꺼낸 얘기였는데요. 내 아들한테 오늘 얘긴 했겠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혼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었어? 내 아들도 너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다 보니 나한테 진작에 털어놨던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하루빨리 해결 보려고 찾아온 거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조금씩 변해가더니 지금은 결혼 전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뭘 잘못했고 왜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얘기를 주고받자마자 오신 걸 보면 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제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혼하는 거지. 굳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나는 대충 답 나오던데? 이건 결혼 생활에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왜 내 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남편이 저와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를 시모에게 들었을 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인 저로선 남편이 시모에게 전달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학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사 일이나 하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강사분들과 대화 정도 나눌 수 있고 꽤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웃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전해 들었을 땐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한 시간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남편보다 저를 더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가 몰랐던 걸 직장 동료들은 알고 있다며 상황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굳이 남편도 참석하겠다면서 끼어들더니 분위기까지 망쳐버려서 상당히 난감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는데 제가 다른 남자 강사들과 너무 허물없이 지낸다고 바람기가 많은 여자인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을 시모에게 전달했던 거였네요. 남편이 혼자 생각하고 상상해온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니 저를 대하는 행동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남편의 생각을 전달받은 시모한테 모든 상황을 듣게 되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속마음을 저에게 전부 털어놔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을 시모에게만 털어놨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아서 이혼의 문턱까지 왔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모든 게 오해라고 최대한 풀어가려고 했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는 듯 했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길래 시모와 저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버렸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로 시작된 문제잖아요. 좋게 풀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하면 되는 걸 왜 이혼을 강요하는 거세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결 볼게요. 그러니 어머님은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 가시고 당신은 나랑 다시 대화 좀 해. 한 번 시작된 물씨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거 모르니? 네가 그동안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거지. 내 아들이 한 번 보고 그랬겠어? 어머니 말이 100번 맞는 말 같은데? 너는 그 버릇 못 고쳐. 남자들한테 친밀하게 꼬리치는 거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일상에서도 수도 없이 봐온 행동이야. 그럼 맨날 인상만 쓰고 다니라는 거야?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나 영어 강사야. 학생들 가르치는데 텐션이 높아야 된다고. 다른 강사들도 다 똑같아. 내가 집에 와서까지 그래? 그런 거 아니잖아.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건데? 힘들고 지쳐도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당신은 환자들 대할 때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 외과 의사라 수술 끝나면 환자들과 대화 많이 나누잖아. 그럴 때 어떤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 내가 당신한테 수술 끝난 환자들에게 웃지도 말고 친근하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 입장에선 기분이 어때? 납득이 안 되지? 똑같은 거야. 굳이 이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직업에 대해 존중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우린 정말 끝이야. 곧 태어날 당신의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생각인 거냐고. 나 만삭인데도 학원에서 힘들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힘 빠지는 줄 알아? 내가 만삭의 몸으로 누구한테 꼬리를 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저 당신이랑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뿐이야. 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남편과 시모는 제 말을 삐딱하게 받아쳤어요. 그날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저도 더는 남편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도 남편은 이미 저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성격 차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서로 믿고 각자의 위치에 대해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 최대한 좋게 조율하고 끝내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모가 원인 제공을 제가 했으니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개입을 하기 전까진 남편과 재산 분할도 똑같이 하고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었는데 갑자기 심호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 말에 동요된 남편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버렸고 이 문제로 두 모자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너랑 내 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다른데 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냐? 우리가 피해자 아니야? 네가 처신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위자료까지 줘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똑같이 나누려 들어? 어머님, 재산 분할을 왜 공평하게 했는지에 대해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해서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아파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분도 제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왜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데요? 조금도 잘못한 게 없는데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게 정말 황당하네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웠나요? 다른 강사들한테 눈웃음 친 것만도 벌써 바람핀 거나 똑같지. 원인 제공을 네가 먼저 했고 그런 행동 때문에 내 아들이 상처를 받아서 이혼까지 온 건데 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합의 이혼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거다. 나는 절대로 재산 분할 똑같이 나누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 그래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소송 진행할게요. 저도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더럽게 나오니 저도 좋게 넘어가지 못하겠네요. 당신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우리 어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너랑 결혼식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었는데 네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바람기가 많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그런데 뭘 잘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소송으로 가보자. 네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 송두리째 망쳐놨으니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할 거야. 두 모자를 상대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좋았던 감정들도 있어서 최대한 좋게 조율하고 끝내려 했는데 제 계획과 다르게 소송으로까지 이어져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졌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오고 가는 사이 저는 소송을 준비했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한테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당직날 수술이 잡히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운전할 힘도 없고 저와 진지하게 할 말도 있으니 대신 좀 운전해 달라고 하길래 처음엔 당연히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소송보다는 합의 이혼할 생각이라며 저와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으니 일단 나와서 대화를 좀 하자고 하길래 저도 곧 출산이 임박했던 상태라 소송으로 오랜 시간 끌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불쑥 튀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만삭이었던 저는 몸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늦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는데 부딪힐까봐 핸들을 틀었지만 결국 앞차와 살짝 부딪히게 되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산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차에 흠집이 났다고 저에게 화를 내더니 만삭인 저를 사정없이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바닥에 철포덕하고 넘어진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지 온몸이 경직이 되었고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앞차를 들이박아? 브레이크는 장식이야?
내가 정신 나갔지. 힘들어도 그냥 내가 운전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너는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뭘 쳐다보고 있어? 보험사 불러야 할 거 아니야? 만삭이면 내가 다 봐줘야 되는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맞긴 하냐? 네가 남자들한테 하는 꼴을 보면 분명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겠지. 유전자 검사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너의 모든 게 의심스러워. 내가 왜 소송까지 안 가려는 줄 알아? 그 기간 동안 너를 계속 마주해야 되잖아. 나는 그런 시간조차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머니 말 무시하고 합의하려 했던 건데 내가 미쳤지. 손해본 부분까지 전부 다 청구할 거고 예정대로 소송 갈 거니까 너 혼자 알아서 집에 들어가라. 만삭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알아? 그래도 당신과 좋았던 기억도 있으니까,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니까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어 나왔던 거야. 소송이 아닌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갈라서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그리고 이게 내 잘못이야? 저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바람에 대응이 늦었던 것 뿐이야. 나도 신차인 거 알고 있고 비싼 차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만삭인 나를 패대기 칠 수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 당신 아이가 맞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확실하게 미련 버리게 해줘서 고맙네. 원하는 대로 소송으로 끝까지 한번 해봐.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라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도 만삭인 몸인데 신차 흠집냈다고 저를 사정없이 패대기 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저와 충돌 사고가 난 차량 안에서 여자가 차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본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는데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직된 얼굴로 급하게 다가가더니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미주? 미주야, 괜찮아? 지금 배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방금 사고로 충격이 좀 있었던 거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봐. 일단 병원으로 들어가자. 나 지금 도망쳐 나오는 중이었어. 그 사람이 당신이랑 나랑 찾고 있다고.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거야.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병원에서 당신 찾고 난리야. 우리 가족들과 그 사람 가족들까지 전부 병원으로 왔는데 당신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치는 거 겨우 도망쳐 나왔어. 나 차 키며 지갑까지 다 뺏기고 이것도 아빠 차 몰래 타고 도망친 거야. 뭐라고?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일단 몸부터 피하자. 여기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걸을 수 있겠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는데 내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만삭인 제 배를 한번 훑어보곤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떤 상황인지 안 물어봐도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여자의 뱃속에도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힘겹게 남편에게 걸어가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저를 강하게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멀리에서 한 여성이 남편 옆에 있던 여자를 부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려 했는데 남편의 차량을 막아선 한 남자가 한쪽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상간녀는 뛰어온 여성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한테 너를 뺏겨야 하는 건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저딴 놈과 바람난 거냐고? 쟤는 그냥 월급 받는 의사고 나는 이 병원을 이끌어갈 후계자라고. 모든 게 내가 훨씬 월등한데 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른 거야?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놈의 아이가 확실한 거 맞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그 아이, 저놈의 아이가 확실히 맞는 거냐고? 왜 말을 못해? 너 당장 일이 안 나와? 자문 잠근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아유, 우리 아가야, 그런 거 아니지?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아이가 맞는 거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이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잘못이라도 했니? 뱃속에 있는 아이, 이 사람의 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해요. 병원 후계자, 그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되어버리는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딴 놈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죠?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술 먹은 김에 불만 같은 거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지? 불만을 말로 하면 되지. 물건을 던지고 내 몸에 손댈 필요는 없잖아. 당신과는 정말 끝이니까 이제 그만 미련 버려. 당신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라고. 병원 후계자라는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남편의 그랜저를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폐차 직전까지 부서진 차량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남편이 왜 그동안 저와 이혼을 하려 했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너무 억지스럽다 싶었는데 다른 여자의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보단 협의 이혼으로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저를 아침부터 부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병원 후계자인 그 남자는 쉬지 않고 차를 부쉈어요. 남편은 자기 신차가 전부 다 부서진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본처인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산 신차가 더 중요했으니 저를 패대기 쳤겠죠. 남편은 끝까지 차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갑자기 시동을 걸더니 앞에 있던 남자에게 갑자기 돌진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바람 피운 건 잘못인데 남의 차를 부순 거에 대해선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분노했고 병원 후계자라는 남자는 남편이 밀어붙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차량 안에 있던 남편을 밖으로 끌어내렸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후계자인 그 남자도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건 맞지만 고의로 상대방을 밀어버려 사고를 유발한 남편에게 더 큰 잘못으로 돌아갔어요.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고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병원 후계자인 그 집안 사람들과 아직까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법정에선 남편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남편의 집안에서 항소를 했고 2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유전자를 확인까지 했는데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병원 후계자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건 맞지만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의 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낸 뒤 관계 정리가 되었지만 전 남편은 아마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뱃속의 아이가 병원 후계자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병원 후계자 집안에서는 상간녀가 아닌 뱃속의 아이만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됐으니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가 많이 불쌍하긴 하지만 저런 사람이 아빠로 있느니 차라리 없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시모는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이 저를 다시 원한다면서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아이도 있으니 재결합하는 게 어떻겠냐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금 한 바가지 뿌리며 내쫓았어요.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또 다른 시작이 펼쳐졌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현재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년 차 때 남편이 명절 전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명절 당일 집에 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겠다고 하길래 저 혼자 결혼 후 첫 명절을 남편 없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 남편의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기분 좋지 않았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의 결혼을 좋게 허락해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명절날 저와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잖아요. 하필 명절 당일 예상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랑 같이 가면 되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올 수 있냐고 재촉하는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미리 와서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더니 형님들은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있다며 서둘러 오라는데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혼자 시댁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워낙 결혼을 심하게 반대해서 머뭇거리게 된 거였지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는 좋게 봐주실 것 같아 시댁에 가자마자 양손 걷어올린 뒤 형님들 사이에 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형님이 둘이나 있지만 둘 다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서 음식 만드는 동안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시댁에서 생각하는 기준보다 많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형님 집안들도 엄청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시댁 가족들 모두 득을 보고 있는 거지. 원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함께해서 이끌어온 사업인데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보였는지 항상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시댁 가족들은 시부 밑에서 식재료 납품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해 두바이에서 한국 음식점을 몇 개 오픈한 게 그게 실적이 좋아 시부가 운영하는 식재료 대부분이 두바이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남편이 해외로 길을 열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던 거죠. 시댁 식구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었던 게 남편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길 원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는 것보단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길 원했지만 남편은 일찍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남편이 모든 사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된다면 시댁 식구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먼저 움직이려 했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이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형님들은
가식적으로만 보였는지 거친 말을 뱉었네요. 동서, 일부러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우리 앞에서 보이는 행동 엄청 가식적인 거 알지? 마음에도 없는 모습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좋게 봐줄 수가 없어. 뭐 어떡하겠어. 평생 욕만 얻어먹고 살아야겠지. 여기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먹고 살려는 동서가 우리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서방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동서랑 결혼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은 확장하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려고만 하잖아? 관리하는 담당자 하나 만들어서 더는 해외로 나가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동서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서방님 하나에 몇 명의 입이 달려있는지 알아?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서방님 덕에 폐업할 뻔한 거 힘들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 동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 동네에서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감히 우리 서방님을 넘봐? 아유,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우리가 그 난리를 쳐도 결혼 강행했잖아. 둘이 좋아 죽겠다는 거 뜯어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각오는 했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장 찍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배필로 능력 좋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원했는데 쥐구멍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두바이에서 재력 있는 집안의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하필 데려와도 이런 쓸데없는 애를 데려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다니. 불효가 따로 없지만 걔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으니 어쩌겠어. 참아야지. 어머님, 참으면 병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다 화병 나서 제가 먼저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종서, 이런 말 듣고도 붙어 있고 싶은 거야? 저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희 결혼까지 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세요. 도움될 만한 걸 찾아볼게요. 이미 자리가 다 잡혔는데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벌어는 돈만 쓰기 바쁘겠지. 계속 버티려 해봤자 동서만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신혼이라 그렇지.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두 형님과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해도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 그런 저에게 좋은 모습을 찾으려는 것보단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아끼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묵묵히 음식을 다 만든 뒤 잠깐 화장실에 들어와 힘든 감정을 가라앉히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한국으로 귀국해서 시댁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거 최대한 억누르며 참아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오는 도중에 사고라도 날까봐 최대한 감정 조절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주방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시부에게 1시간 뒤에 도착한다면서 먼저 먹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한 뒤 다들 다닥다닥 붙어선 힘들게 만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뭘 몰뚱히 서 있니?
너도 가서 밥 먹어라. 별로 해줄 건 없고 물은 올려놨으니 바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될 거다. 음식 만드느라 느끼했을 텐데 너도 많이 먹거라. 아유,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바로 라면 끓여 먹으라고 물까지 올려주신 거 보면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아요. 거기 찬밥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밥도 말아 먹어라. 네가 차린 음식 솔직히 별로 맛은 없는데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오기 전에 후딱 먹고 해치워라. 괜히 이런 모습 보이면 걔 성격상 한바탕 난리칠 게 뻔한데 생각이 있으면 너도 조심하겠지. 가뜩이나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꽂혀 있는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겠어? 음식 만들 때 긴장 많이 했구나. 간이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 하니? 아유, 정말 답답하다. 당신이 좀 만들지 그랬어. 눈앞에 보이는 사내지미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는데 입에 들어간 순간 뱉을 뻔했네.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 알아? 재수씨, 앞으로 음식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비싼 식재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느 정도 것해야 입에 들어가지. 나도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나? 아유, 솔직히 명절 음식은 웬만해선 실패하기 어려운데 음식 정말 못 만드나 보네. 지수씨,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요. 배울 게 너무 많네. 아유, 저런 걸 며느리로 데려오다니. 아유, 속 터져.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뜯어 말린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즐거운 명절날 기분 망쳐야 되겠어? 시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이어 첫째, 둘째 아주버님도 시부를 뒤따라 들어가 버렸네요. 형님들은 한숨을 쉬더니 음식 하나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냐면서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따로 간을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억울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형님들은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분노를 표출한 뒤 시모를 따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주방에 남아있던 저는 팔팔 끓고 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깜짝 놀라 입에 있던 음식을 싱크대에 뱉어버렸어요. 입에 넣기가 무섭게 너무 짜서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직 접시에 담지 않은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를 일부러 욕먹게 하려고 저지른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던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려고 시부모님 방문 앞에 섰는데 옆방에서 둘째 형님 내외의 대화 소리가 제게로 들려왔어요. 자세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듣게 된 한마디는 둘째 형님이 음식 위에 소금을 뿌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아주버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선 저를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서러워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자 남편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온 거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게 주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오늘 특별히 음식에 신경 좀 썼다. 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으로 보이세요? 분명히 부탁을 했을 텐데요. 저 없는 동안 이 사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유, 말도 마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었으면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셨겠어요.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드려야 하는데 서방님은 좋다고 이 결혼 강행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서방님이 고집부려서 하게 된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음식의 간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걸요.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좋은 여자 많으니까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원래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한창 바쁠 시기에 사업 확장은 안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우리 가족 전체가 식자재업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모르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당분간 두바이의 음식점 확장을 더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재수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는 생각 안 해봤냐?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버지도 할 말 많다고 했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음식점 확장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뭐야? 우리는 그에 맞게 식재료 물량을 더 늘렸는데 갑자기 중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피해도 생각을 해야지. 두바이의 다른 식당으로 돌려서 겨우 손해를 막긴 했다만 돈은 벌 때 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멈춘 건데 왜 계속 더 늘리라는 말만 하는 거죠? 저도 이 사람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의 음식점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배치하고 해외 출장의 빈도를 줄여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저도 조절을 한 건데 다들 눈앞에 돈만 보이지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식재료 납품, 국내의 거래처를 확장하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놓일 뻔했던 거 제가 처음에 해외에 한국 음식점 오픈하면서 아버지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두바이에 한국 식당을 몇 개 더 오픈하게 된 거고 재정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니까 형들도 같이 뛰어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리고 지금 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에 형수님이 소금 친 거라면서요? 아직 접시에 손 안 댄 음식들은 전부 다 멀쩡하다던데요? 아무리 싫다 해도 유치하게 음식에 장난치는 건 아니죠.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한번 맛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뱉어버렸어요. 그리곤 아직 접시에 담지 않았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먹어보더니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실망이라며 큰소리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시모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다. 너 엄마랑 영 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괜찮고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건 마음이 아프니? 우리 가족들 전체가 반대한 결혼이었는데 네가 강행한 거면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 아니야?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 너도 이해하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 아니요. 지금 기분으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기 싫어요. 일단 이 사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나중에 기분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저를 차에 올려 태웠어요. 그리고 한동안 일적인 일 외엔 개인적인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도 오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에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친정집이었고 남편은 장인어른과 술 한잔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아빠는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재력이 있는 집안과의 결혼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달라서 관계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불편할 거라고 앞으로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생각이 많아졌는지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었던 추석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남편은 전화통화로 해외 음식점들을 관리하면서 한국에서 일 처리를 했어요. 상당히 바빠 보였는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출장 빈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모든 일 처리를 끝내길 원했어요. 본인도 장기간의 출장이 많이 힘들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업무차 전화하는 것 외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일적인 관계로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 잘못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다가오면 좋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시댁 식구들도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먼저 풀어가려는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흐르더니 결국 해가 지나버렸고 설 명절이 가까워오게 되었네요. 새해가 지났고 계속 딱딱한 관계가 지속이 되자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곧 명절이라 이번이 서로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명절날 남편은 두바이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시댁에 보내는 걸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그러겠니? 너는 평생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 반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연락도 안 했잖아.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질 텐데 명절 핑계 삼아 서로 얼굴 보고 풀면 좋잖니?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가족들과 등지면서 생활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어? 엄마도 그렇지만 가족들 전부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게 사는 거니? 이번 명절에 며느리한테 그때처럼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일단 먼저 보내거라. 엄마도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엄마 믿고 며느리 보냈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땐 화낸 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꼭 얼굴 보는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시모의 말투가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 부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난 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먼저 의견을 물어봤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시댁에 가라는 말에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자 자기를 믿고 일단 시댁에 가서 식구들이 정말 과거의 일들을 뉘우치고 저와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지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시댁에 가 있길 부탁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믿어왔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에 저는 명절날 먼저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지 않게 가겠다면서 저를 최대한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또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로 대화했을 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차가운 말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안 좋았고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저는 현관 앞에 멀뚱히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첫째 형님이 할 일이 많다며 주방을 가리키길래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와 아주버님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화통화할 때 시모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형님들을 도왔습니다. 동서도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방관하진 않았을 텐데 먼저 움직여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야.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해야 오는 거야? 추석 때 안 좋았다곤 하지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서방님은 우리와 일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찌됐든 우리 집안에 동서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동서가 더 노력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형님, 제가 그랬잖아요. 바라지 말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몇 마디 욕먹었다고 눈물이나 짜고. 에휴, 그만들 해라. 오늘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으니 일단 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은 그만 꺼내고 서둘러 전부터 붙여라. 너도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음식 준비하는 거 거들어라. 오늘만큼은 내 입에서 싫은 말 나오게 하지 말거라. 나도 정말 많이 참고 있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가족들이 너와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내 아들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어가려는 거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른 거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묵묵히 할 일 하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큰 아주버님이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큰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놓고 뭘 잘했다고 다시 기어들어와? 다시 오면 우리가 좋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정말 꿈도 크시네. 재수씨 때문에 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가 좋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당장 이혼하고 내 동생 그만 놔줘요. 내 동생은 일만 해야 된다고. 아직 한창 돈 벌어야 될 나이고 아직 성에 차기에는 한참 멀었으니 그만 놔주고 각자 갈 길 가요.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사업 확장 때문에 두바이에 혼자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건 아냐고요.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버거워서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였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가족들에게 돈벌이로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휘둘렀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가끔 쉴 때마다 그 사람이 왜 저희 카페에 왔는지 알아요? 조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한계였는데 아직까지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생각하시라고요. 큰 아주버님의 한마디로 시작된 분열로
결국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형님들이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모이기만 하면 저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며 전소쿠리까지 제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한 저는 얼굴에 생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바이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자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이거 이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더니 내가 예상했던 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네. 당신들이 가족이야?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어.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봐봐.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이 사람과 통화 연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당신들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아서 이제 확실하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많이 벌어왔잖아.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던 놀고 먹던 알아서들 해. 이럴 줄 알고 나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 식재료 업체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닌 거 알고 있지?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아버지랑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내린 결정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잘 알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나 본데 예전엔 우리 입에 풀칠하기에도 힘들 정도였어. 그때 당시 이 사람보다 못 사는 형편이었다고. 그때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게 좀 더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거래 여기까지야. 방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식재료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전화 넣은 상태야. 앞으로 살 길 각자 알아서 찾아봐. 내가 이 사람을 왜 여기에 보내는지 알아? 당신들이 정말 정신 차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보낸 거였어. 여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으니까 가자. 남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서자 많이 놀랐는지 시모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99%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냈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돌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몇 번이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 했지만 이미 2번의 상처를 받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린 소식으론 시부의 식재료 업체는 식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다른 식재료 업체와 좋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음식점도 추가로 개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부는 아예 두바이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초유의 응징을 해버리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됐지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보란듯이 잘 살 거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땅을 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돈보단 가족이 우선시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